오늘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WSCE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현대차 부스 앞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의 탈 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구입할 수 있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탈 것이 또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WSCE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도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행사에 올해 초 CES 2024에서 공개했던 SA2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다시 전시했습니다. 모형으로 자그마한 모델로 전시했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에어택시, 항공택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약 200m나 400m 높이에서 시속 200km 정도로 비행하는 그런 형태. 모양이 살도시지 탑승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뭐 5명, 4명. 앞에 만약에 운전자 있다 그러면 4명. 지금 이 그림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이 에어택시에 관한 개발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의 볼로콥터가 시험 주행을 완료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내기도 했고, 특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글로벌 오토스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것은 이 탑승 인원을 감안했을 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걸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테슬라가 시도했다가 포기한 하이퍼루프가 떠오릅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관을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해서 사람들을 나른다, 그런 개념인데, 탑승 인원이 6명 정도라고 상정을 했었고,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올 봄에 결국은 포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UAM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차가 아주 몇 년 전에 이미 발표한 것으로 상당히 심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고,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항공회사까지 포함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른 시간을 전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 UAM을 위한 별도의 허브를 어느 곳에든 구축할 것이고, 그 허브까지 이동해야 되고, 그 허브에서 다시 이 항공 에어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예를 들어 간다 치면 그 공항에서도 별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 착륙할 때의 소음 같은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거 전기를 이용하는 그런 거가 대부분인데, 전기 에너지가 과연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동거리를 보장할 수 있느냐도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항공기 특성상 배터리를 탑재할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 많은 메이커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 차차 하나 둘 그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에어택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주목을 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도시에서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가 표현하시지 핵심적인 차세대 도심 항공 기체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에는 희망 섞인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의 SA2, UAM, 그러니까 Urban Air Mobility, 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에어 택시, 항공 택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지는 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 모빌리티 앞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로봇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얘는 자주 움직입니다. 이 사족 로봇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들이 전시한 행사에 간 적이 있는데, 이종 로봇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좋고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종 로봇에 흔히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해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로봇이 넘쳐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달려다니고 걷고 하는 그런 로봇도 물론 로봇이지만은 현대차가 이번에 선보인 자동차를 자동으로 밑에서 약 11cm 정도 높이로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는 그런 것도 로봇이고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쓰는 수많은 로봇들이 있죠.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도로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 스페이스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우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탈 것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 차에서 이동성,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성을 보장한다는 개념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표현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죠. 저 반대쪽에 보이는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탑승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하는 OTT도 활용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에 집중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좀 더 다양한 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죠. 물론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좀 큽니다. 또 당장에는 밑에 그 최저지상고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형태죠. 이것은 스터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모양도 바뀌겠죠. 크기도 달라지겠죠. 일단 이런 형태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자동차 분야에서 AI와 협력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 가운데는 별도의 로봇이 또 서 있죠. 그 로봇이 뭐 탑승자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챗GPT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챗GPT를 가끔 저는 써보지만은 지금도 쓰고 있지만은 제미나이나 빙도 쓰고 있지만은 그들은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 그럴듯한 정보를 그냥 믿어버리면 나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질문을 해야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가 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에게 분명히 대화를 합니다. 저도 잘 쓰지만은 제가 물어봤을 때 잘못된 답을 제놓으면 너 답을 왜 틀린 답을 주냐 그러면 금방 꼬리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AI입니다. AI에 대해서 우리는 무작정 한 가지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했을 경우 나는 그걸 활용한 사람들한테 그냥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면 한국에서는 AI 때문에 일자를 뺏긴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죠. 자세가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이 탈 것에 대한 미래가 아까 말한 SAE, UAM은 물론이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현대차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현대차가 위하하고 협업위에서 개발 중인 파킹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이야기하면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떠올리기 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다양한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높이가 11cm 정도 된 이 로봇이 차 안으로 들어가서 그 차를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는 거죠. 용어가 지금 파킹 로봇이라고 해서 그냥 주차하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아주 좌우에 차가 빡빡이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운전자가 탑승자가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 빼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걸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차나 위아는 이것을 개발하는데 미래의 물류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공장 내에서 AGV라고 해서 지금 부품을 옮기는 자동 기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차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을 없애고 이걸 통해서 차를 이동시키면서 조립한다. 그런 아이디어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에서 이 많은 양의 자동차를 운반하는 운반선이 있거든요. 배 수천 척을 탑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배를 탑재시킬 때, 그 배 자동차를 탑재시킬 때 배에다가 상선을 시켜주는 건 운전자가 하고 그 상선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로봇이 들어가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단계죠. 실제로 그 배 안에서 차를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자동차회사 직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연구 단계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일지는 앞으로 많은 과제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로봇 지수가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 로봇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AM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이게 공장 내에서 여러 가지 물류를 이동시키는 AGV라고 사용되는 그런 탈 것을 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건 약간 다르고요.
이게 이제 시티팟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버스 형태의 이 크기에 탈 것이고 그 가운데 별도의 4개의 차량, 지금 전시물과 4개의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들어가 있는 차량을 통해서 이동 중인 물건들을 이 다른 공간에 옮긴다 그런 개념인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위아가 개발하고 있는 트레이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실제 저것을 사용하는 다른 탈 것이라고 이용할 설명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큰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것을 우선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공장 내에서 큰 물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 일반인이 사용된다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도 운반시킬 수가 있습니다. 냉장기 세탁기를 운반시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정에 들어올 경우에 배달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들여서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들 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이것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 무슨 다른 공간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형 스타트업 회사가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협력을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탑승을 해서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배달차가 개발되고 있어요. 그거가 연결된다면은 이동할 수 있겠죠. 공간만 된다면요. 어쨌든 이것은 결국 자동차 회사가 만든 이동 도구이지만은 실제 당장에 자동차 회사에 사용된다는 관점에서는 공장 내에 시스템을 생산 방식을 바꾸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시스템을 없애는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 생산 방식 혁신의 핵심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없애는 겁니다. 그 컨베이어 시스템을 없애는데 필요한 것은 물류 장치입니다. 물류 장치는 단순히 한두 가지만 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흔히 가끔 자동차 공장에서 보이는 그런 자그마한 물류 장치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물류도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당황에 따라서는 자동차 셰시 전체를 이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부터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상정하는 그런 탈 것이라고 하는 그렇고 이동 수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의 PBV가 다시 여기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PBV는 Purpose Based Vehicle, 그러니까 목적 기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앞에 캐빈을 빼고 뒤쪽을 각기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물건을 실어날 수도 있고 또는 탑승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 일단은 물건을 실어나는 짐차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립이 돼서 이동을 하고 또 이런 용도가 아닐 경우는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우리가 뒤에 카고가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이것은 탑승 공간을 가진 캐빈으로 만들 수 있죠. 이제 퍼포스 비클 베이스드 비클을 하는 목적 기반 자동차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와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경우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동 수단이 1인용이냐 다인용이냐, 개인 승용차냐 아니면 탑승 승합차냐 이런 개념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건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용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이것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와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물류 회사가 같이 생각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 대형 물류 회사 또는 배달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라든가 우리가 가끔 봤던 쿠팡이라든가 이런 회사 있겠지만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주로 아마존 같은 데서 이런 형태의 차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GM에서 브라이트 드롭이라고 하는 차를 개발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지난 주인가요? 브라이트 드롭을 쉐보레 브랜드로 이제 판매하기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당장에 그렇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복잡하게 전동도 아니고 당장에는 우리가 현대자동차 ST1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차가 나오고 있는데 냉동 밴하고 카고 밴하고 두 개가 나왔었는데 그런 형태로 상당히 수요가 많답니다. 수요가 많은 것이 그냥 그것을 자동차만 썼을 경우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자동차 회사하고 물류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를 계산했을 경우에 그것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도 단순히 한두 가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니즈에 맞는 수요에 맞는 그런 탈 것을 만들어 나갈 시대가 지금 하나 둘씩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태안군청에서 만드는 부스인데, 여기가 파블로 에어라고 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론이 아까 현대자동차 UAM하고는 달리 드론이기 때문에 중량도 많이 나가지 않고 비행 시간도 약 4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익의 이야기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된 바는 없는데, 이 파블로에서는 이미 가평에서 편의점하고 펜션하고 사이에서 시험 운행한 적이 있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상용화된 경우는 아직 없고, 국내에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파블로 에어가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용화돼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안하고 이 프로젝트를 사업을 진행하기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비행기 형태의 모양인데 그건 좀 더 장거리를 상정하고 만든 것으로 급한 것들, 혈액을 운송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드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세상이 시끄러웠었고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아직은 그 드론이 실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큰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꾸준히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미래를 볼 수가 없죠.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발전을 한다면 또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라고 하는 행사가 킨텍스에서 진행되고 있고, 제가 지금 한참 동안 취재를 다녔는데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린다기보다는 대부분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를 앞세워서 다양한 그림을 전시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수소를 특화하는 도시가 있긴 하지만, 또는 충전 관련도 전시를 하고 있지만, 그건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전시장의 규모가 좀 커지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이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시작된 지가 벌써 8년째인데, 올해가 8년째인데 지금 외국의 다양한 도시에서도 올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저 앞에 몇 군데만, 노르웨이하고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등 몇 군데만 보이고 있고요. 실제 대부분 우리나라 도시도 전국의 모든 도시가 올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개의 도시가 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해외 바이어들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지금 채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도 많이 와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이 행사가 안고 있는 지금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동차 기자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전시하는 것에 주목을 갖고, 그래서 현대차가 미래를 향해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잠깐 짚어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